제가 읽은 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성향에 맞게 한강 작가님 책 골라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지난주에 경사가 있었죠.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한강 작가님이 되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거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이 영상으로 한번 호들갑을 떨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게 한강 작가님 책을 좀 골라보실 수 있도록 짧게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책장에서 급하게 좀 꺼내온 책들은 이렇게인데요. 일단 출간 순서대로 하면 07년도 10월에 나온 채식주의자, 그리고 2011년 11월에 나온 히라버 시간, 그리고 2013년 11월에 나온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 나온 소년이 온다, 그리고 16년 5월에 흰이라는 소설이 나왔고요. 그리고 23년 6월에 이 한강 디에센셜 이렇게 나왔었죠. 제가 책을 읽은 순서도 요 출간 순서랑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저의 한강 작가님 입문작은 요 채식주의자였던 셈인데요. 요 책이 좀 일찍이 이슈였죠. 맨부커를 수상하기도 했었고 가장 입소문을 탄 책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한강 작가님의 입문작으로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책 호불호가 좀 나뉘죠. 반 정도는 좀 거북하고 기이했다, 읽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 정도는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게 한강의 정수다, 너무 획기적인 소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완벽하게 후자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책 읽자마자 진짜 한강이라는 사람한테 굉장히 반해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소설은 세 개의 중편 소설이 엮인 연작 소설이죠.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이렇게 세 개의 소설이 엮여 있는데, 소설은 어느 날 육식을 거부하기 시작한 주인공 영혜의 이야기를 남편, 형부, 언니의 시선으로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영혜는 살아오면서 잡아먹고 해치고 억압하는 폭력을 목격해왔고, 그 결과 해치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한 거죠. 그 시작으로 처음에는 육식을 거부하게 되고, 영의 이런 선택은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언니에게 나무가 되고 싶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세 개의 연작 소설 중에 몽고반점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요 소설이 굉장히 좀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여고에 다니는 제 친구들이 저와 무척 호들갑을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나중에서야 알았죠. 이게 연작이라는 걸. 그 세 편을 나중에 읽고 나니까 이 이야기의 진행이 너무너무 흥미로웠고, 특히 저는 마지막 작품인 나무불꽃을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에너지, 응집된 어떤 힘 같은 게 느껴져서 그때의 여운이 아직도 기억에 좀 나요.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발표하면서 한림원에서 이런 말을 했죠. 한강이라는 작가가 인간 삶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지배에 정면으로 맞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한강 작가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과 그것에 대면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채식주의자에서는 영애라는 주인공이 자신을 채식주의자, 나무, 무해한 존재로 만들면서 그 폭력과 조우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행동들은 뭔가 굉장히 적극적이면서도 또 수동적인 자기의 안쪽을 향하는 대응인 것 같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채식주의자와 묶어서 볼 수 있는 것이 히라버 시간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책이죠. 이 책에는 말을 잃어가는 여자와 눈을 잃어가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남자는 유전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한 기관에서 히라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여자가 이 히라버를 배우러 수업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자는 이혼, 양육권 박탈, 엄마의 죽음, 그 외에 많은 상처들을 겪고 스스로 말문을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이 여자와 남자가 하는 수업에서 두 사람의 세계가 아주 잠깐 맞부딪히게 되죠. 이 소설에 진짜 유명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마 들으면 아실 텐데, 남자가 어릴 적 지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과 관련된 유명한 논증인데요. 이런 얘기죠.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있다.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도 있다. 신이 선하지만 전능하지 못해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무능한 신이고, 신이 전능하지만 선하지 않아서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신이다. 신이 전능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면 그를 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 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은 선하고 슬퍼하는 신이다. 저는 이 말이 한강 작가의 소설을 되게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처 있고 선한 사람들이 내면으로
침잠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많이 그려지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히라버 시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읽기에 좀 녹록하지는 않은 책인 것 같아요. 내용이나 사건 자체는 보편적이어서 채식주의자보다 조금 덜 거북하실 수는 있지만 문장이 거의 시와 같습니다. 압축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화자도 여러 번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문학을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접한 독자분들이 읽어보셨을 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요 히라버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번에 디에센셜이 출간되면서 여기에 실린 장편 소설로 히라버 시간이 선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히라버 시간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요 디에센셜을 사서 보시는 게 더 효율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라버 시간 말고도 단편 소설 2편 그리고 시와 산문들이 같이 실려 있으니까요. 여기에 실린 2편의 단편 회복하는 인간, 파란돌도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쓰는 여러 결의 글을 좀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디에센셜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나는 한강 작가의 책을 처음 읽는다, 좀 무난하게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당연히 이 책 권해드립니다. 소년이 온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책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설이죠. 제가 책을 읽고 진짜 진이 빠지도록 펑펑 운 책들이 몇 권 있어요. 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읽는 동안 너무 울어서 진짜 힘들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책이 세상에 나왔다는 게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죽은 어린 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당시 맞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그들과 스쳐갔던 사람들, 그들의 시신을 처리해야만 했던 어린 소녀들, 끌려갔다 살아남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소설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채식주의자와 히라버 시간이 약간 내면으로 파고들어서 상처를 머금고 있는 느낌의 그런 응집된 에너지였다면 소년이 온다는 뭔가 더 연대의 느낌으로 좀 더 움직이는 슬픔, 함께하는 슬픔이라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우리가 역사는 다들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그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서사와 사연으로 다가갈 때 그 에너지는 정말 엄청나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는 꼭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소년이 온다는 이번에 할리먼이 발표한 수상 이유와 가장 잘 부합하는 소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역사를 세계에 드러냈다는 면에서도, 그리고 이런 정치적 이유로 블랙리스트가 됐었던 작가가 세계에 알려졌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여러모로 통쾌하고 의미 있는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과 이제 결을 같이 하는 것이 작별하지 않는다. 제일 최근작이죠. 저는 아직 요걸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 책은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문해도 어차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느긋하게 있다가 내년 4월쯤에 시기 맞춰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남는 것이 요 흰이랑 시집이죠. 흰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소설집입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짧은 글들 그리고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작가의 말대로 흰 것들에 대해 쓴 글들인데요. 66개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고 시와 소설 그 사이쯤에 존재하는 글들이라는 느낌이었어요. 한강 작가님이 그 어딘가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작가님의 관심사가 사람의 어떤 망가지지 않는 소중한 부분, 여리고 귀하고 아름다운 그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결의 이야기를 잘 잡아낸 소설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시집처럼 굉장히 곱씹어서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요 책, 시집은 문지에서 438번으로 발행이 된 시집입니다. 한강 작가님이 원래 1993년에 시인으로 먼저 등단을 하셨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워낙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 하나하나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읽고 나서의 그 감상은 정확히 기억이 나요. 제가 이거 읽고 나서 딱 한 생각이 그야말로 한강 같다, 시리다, 구슬같이 슬프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걸 보니까 시기적으로 흰을 먼저 읽고 이 욕을 읽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노벨문학상 발표 나오고 나서 진짜 엄청난 양의 보도와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지금 거의 한강 작가님으로 도배됐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미 이렇게 많은 보도와 영상이 있는데 굳이 나까지 또 뭘 영상을 만드나, 보실 게 많을 텐데 충분히.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뭐 어때요? 경사인데요. 뒷북 겹북을 치더라도 신나게 치자, 아주 호들갑을 떨어보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책이 서점에서 무섭게 팔리고 있다고 하죠. 지금 모든 작품들이 다 예약 구매 상태이고 그동안 힘들었던 출판 인쇄업
독자분들도 굉장히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한편으로 이런 목소리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뭐 평소에는 책 안 읽다가 노벨문학상, 이상문학상 이런 거 수상할 때만 책 읽는다. 진짜 속 보인다. 일시적인 유행이다. 지적 허영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진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참에 신나게 읽고 이 한국 문학판에 불을 한번 지펴보면 좋겠습니다. 한국 문학이 정말 이렇게 성장했어요. 좋은 작품이 너무 많고 지금도 서점에 가면 아주 많은 작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또 서로 담론을 나누면서 이 파일을 계속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이 경사의 여운이 오래오래 가길 바라면서 저도 최선을 다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의 최고 경사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 저 역시 기쁜 마음을 크게 보태면서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공복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